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37강에서는 절제의 삶을 사는 서양 유명인의 사례를 통하여 단순 소박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38강에서는 현대인에게 선택의 대안이 많기에 생기는 역설적 불만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비라는 욕망도 다른 욕망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욕망이므로 불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교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교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팔정도가 해결책이라고 경전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힐링을 추구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고통의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건 불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욕도 탐닉도 아닌 중도의 길을 가야 하는데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인 팔정도를 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불교 명상을 통해 올바른 알아차림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소비 중독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됩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삶이 올바른 수행자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삶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 소비를 잘할 리가 없고 삶이 올바른 사람이 소비 중독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소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팔정도 중에서 바른 알아차림, 즉 정념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합니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명품을 보는 순간 흥분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정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명품에 빠져 집착과 욕망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렇다고 금욕적으로 무조건 억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정념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비 중독에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유명 배우 고소영은 남편 장동건과 함께 부자 연예인으로 손꼽힙니다. 고소영은 결혼 뒤에 왜 불필요한 소비를 했는가 반성하면서 자신은 좋은 물건을 보면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생각해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 다시 가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처방이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소영에 대비해서 매우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 수행자라면 구태여 며칠씩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념을 가지고 있다면 사야겠다는 판단도 사지 말아야겠다는 판단도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기에 며칠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정념을 소지한 채로 결정하면 됩니다. 소비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불자가 정념을 유지한다면 의사결정 오류와 행동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죽는 날까지 정념을 소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죽는 날까지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정념을 소지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선택은 어려워지고 후회는 커집니다. 연구에 의하면 4개 중 하나를 선택할 때보다 10개 중 하나를 선택할 때 후회가 더 크다고 합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천민자본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24시간 내내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선택할 대안이 많을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풍요로울수록 우리는 불만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삶이 복잡하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삶을 단순화하고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욕망만을 지고 가기에도 힘이 드는데 온갖 욕망을 다 지고 가면
결국 가장 중요한 욕망마저 실현하지 못합니다. 29살에 최연소 서울음대 교수로 임용됐다가 사퇴하고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의 유일한 동양인 교수가 된 피아니스트 백혜성 교수는 자잘한 것 버리고 큰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짚어갑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면 지저분해져요. 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큰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짚어간다니까 작은 음을 생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잘못 연주하는 것이지요. 온갖 욕망까지 다 움켜쥘 때 온갖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소수의 중요한 욕망마저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큰 하나하나에만 신경 쓰고 작은 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40이 되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버린 욕망이 몇 개나 되나? 아직 40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욕망이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단순 소박한 삶을 추구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하나씩 줄여갔는데 생각보다 줄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용카드는 만들기만 하면 20만 원, 3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실에 많은 책을 몇 번에 걸쳐서 학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책이 대폭 줄었습니다. 옷을 많이 구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옷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입는 옷은 몇 벌 안 됩니다. 옷을 전시해 놓아야 입을 때 선택의 대상이 되는데 보관 장소가 부족하면 좋은 옷도 처박아 놓고 기억도 못합니다. 옷 구입을 최소함으로써 옷을 줄이는 방법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바쁜 사람은 조참부터 저녁 술자리까지 하루가 꽉 차 있습니다. 저녁 식사 모임이 3개 있는 날은 첫 모임에서 조금만 먹고 일찍 나와서 둘째 모임에 가서 조금만 먹고 셋째 모임에 가서는 술만 마시는 식으로 해낸다고 합니다. 어떤 CEO는 저녁 식사 약속이 없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은 기분이 아주 이상해진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떤 저명인은 계속되는 축사에 착각을 일으켜서 A 장소에서 해야 할 축사를 B 장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부채가 없는 삶, 부채가 최소화된 삶이 단순 소박한 삶입니다. 부처님은 부채를 허용하고 이자의 증식도 허용했지만 분수에 넘게 부채를 부담하면 고통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중화함경은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빈궁한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불리면 큰 고통이며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빌려 이자가 길어가는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빚주인의 독촉을 받는 것은 큰 고통이며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의 빚주인이 자주 그 집에 가서 독촉하는 것은 큰 고통이요. 세상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빚주인에게 묶이는 것은 큰 고통이라 하느니라고 설하셨습니다. 또 장하함경은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빌어 장사하여 큰 이익을 얻고 돌아와 주인의 재물을 죽어도 남는 재산이 쓰기에 넉넉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원래 남의 돈을 빚내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익을 얻고 돌아와 본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고도 남은 재산이 쓰기에 족하다 하고 다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 큰 환희심을 내는 것과 같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처님이 부채와 이자 수익을 적극 장려하지만 부채가 없는 상황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적정 부채만을 조달하되
결코 분수에 어긋나는 부채를 조달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부채는 빨리 상환해야 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 소박한 삶이 주는 이득을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오히려 계산하면 이익을 더 많이 남길 것 같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조선시대 왕이 누렸던 호사보다 더 큰 호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임금이 먹었던 과일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 수포에 널려 있고 임금이 입었던 옷보다 더 좋고 멋진 옷을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TV를 켜면 좋은 교양 프로가 즐비하고 도서관에는 평생 읽어도 못다 읽을 책들이 즐비합니다. 세계 최고 연주가의 음악을 아주 싼 값에 감상할 수 있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세계 명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려도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결혼식은 정말 가까운 사람 몇 명만 초대하여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의 결혼식은 너무 호화롭고 많은 사람이 참석합니다. 경조사 때문에 한 달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꼭 필요한 경조사만 가고 나의 경조사에도 중요한 사람만 오도록 하면 어떨까요? 과거에 비해 친척들과의 교류가 뜸해지는 요즘 경조사는 친척 위주의 행사가 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인은 한 달 밥값이 몇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정치를 그만두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윗사람, 보스가 밥값 내는 전통이 아직도 굳건합니다. 밥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스폰서의 도움을 받다가 뇌물죄로 걸리기도 합니다. 밥값이나 경조사 비용 모두 우리의 삶이 복잡하다는 증거입니다. 삶을 좀 더 단순화하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어느 날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되니 빨리 사용하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웹에 접속했는데 웬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고 겨우 접속하니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해야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포인트를 쓰기 위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할인 쿠폰, 포인트 적립, 추가 할인 모두 복잡합니다. 그냥 싼 값에 소비자에게 팔면 될 텐데 이렇게 온갖 복잡한 제도로 인간을 올가매는 게 바로 마케팅 기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놀아나서 더 많이 소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10년도 넘은 평범한 국산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돈과 시장의 게임에 말려들면 고급 수입차를 타고 의시되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과 시장에 의한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면 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과 시장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면 삶이 단순 소박해지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돈과 시장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불교 수행과 불교 철학이 필요합니다. 수행 만능으로 빠지면 자칫 철학을 무시합니다. 수행 만능에 빠지면 편안하게 결과부조하며 게으름 피우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며 정진은 수행도 의미하지만 철학을 수립하기 위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돈과 시장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불자는 개똥 철학이 아닌 훌륭한 불교 철학을 경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전에 있는 불교 철학을
자기 철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경전을 배우고 사유를 통해 자신만의 불교 철학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양의 불자가 불교 명상과 경전 공부를 통해서 불교를 믿는 데 반하여 한국의 불자는 명상도 소홀히 하고 경전 공부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과 시장의 게임에 말려듭니다. 절에서 절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불자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는 기복신앙이 비판적이었으나 요즘은 기복신앙도 나름 좋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교 수행과 불교 철학으로 무장되지 않은 불자의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38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